반갑습니다. 제가 이걸 가리고 나타나려고 했는데 네, 오늘 OM을 진행하게 될 사파이어 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너무 많이 오셨네요. 너무 기쁩니다. 울산은 제가 작년에도 한번 여기서 OM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되게 울산이란 요 공간 자체가 익숙한 공간이라서 항상 올 때면 좀 설레임을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앞서 우리 사회하신 리더님은 저랑 곧 대학교 동기예요. 친구 사이예요. 리더님들이 다 원하는 친구랑 사업했으면 참 좋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고, 어,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아메 이제 웰리스 코치가 이제 벌써 이제 25인치 라이드가 나온 지가 3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기를 뽑았고 3기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그러면 그동안 1년, 2년을 통하면서 데이터가 쌓였겠죠. 그래서 이 25인치 라이드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들으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는 굉장히 멋진 또 이런 정보와 팁을 얻고 와서 너무너무 좀 설레면서 내려왔는데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리듬들 세시간짜리거든요. 못하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거 보이시죠? 뭔지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다 아시는 분이죠. 제가 오늘 요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일기 임명식 때 웰리스 코치 임명식 때 이렇게 핀을 배지를 줘요. 제가 비즈니스 복장이 하나씩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오늘은 그냥 재밌게 이걸 한번 붙이고 나와봤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아메이가 얼마나 멋진 기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고요. 혹시 오늘 이 OM을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 안 계시죠? 지금 줌으로도 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줌으로도 그래도 말하지 않는 한 1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알아보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제가 오늘 이 기회를 한번 제가 경험하고 배우고 느낀 것만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여기 오는데 손 들고 오신 분 스케줄이 있으니까 오셨죠? 그래서 이게 기회인데 기회를 나누는 일인데 이게 어떤 기회가 되냐면 기회가 되려면 리더님들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 내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좋은 변화. 그래서 이 기회를 나눈다는 거는 결국 삶을 바꾼다는 거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기회를 나누는 시간이죠? 성공의 기회를 나누는 시간이고요. 오늘 알아볼 거는 이제 제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또 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있지만 리더님들이 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현실 점검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한번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내용을 통해서 그냥 정리를 하시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럼 굳이 왜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되고 이 아메이를 또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가운데 뭘까요? 그냥 유일 수도 있고 미일 수도 있어요. 어, 당신이 당신이 스토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것도 내 인생의 한 작은 한 시간이 어떤 스토리로 이제 저장이 되겠죠. 빅데이터로 보면.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좋아하는 이유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미를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저는 고향이 거제입니다. 엄청 놀라시네요, 통영. 내가 어찌 알고 통영을 넣었지? 그죠. 왜냐면 통영 사람들이 좀 안 돼. 거제를, 지금 많이 알려졌지만, 제가 거제에서 태어났고, 거제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학교를 부산을 가요. 그래서 부산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를 갔냐면, 서울을 가게 됩니다. 20대 초반에. 서울 가서 거기서 한 15년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부산을 내려오게 됐는데 부산에서 아미를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도 어제 1박 2일로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스케줄을 보내는데 분당 갔다가 인천 갔다가 수원 갔다가 다시 분당 갔다가 뭐 하여튼 이렇게 돌아다녀 과천 갔다가 그러니까 경기도를 쭉 돌고 왔는데 저한테는 서울에 15년 살았기 때문에 서울이란 공간이 낯선 공간은 아니죠. 그 제가 자가 운전해서 올라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 다음날 오픈 클래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차를 가지고 갔는데 사실 거제에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을 갈 때 서울이라는 곳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처음 가는 곳이었는데 왜 갔느냐?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된 거. 그건 조금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부산에서 아니면 울산에서 우리가 거제를 가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지금 다 어느 걸 주로 이용하시죠? 거가대교? 거가대교 놓인 거 아시죠? 예전엔 섬이었잖아요, 거제도가. 물론 이제 거제대교라는 게 있긴 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번 연휴 때 무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거가대교가 저 중간에 보면 저 끝에서 가운데 보면 다리가 없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이 지하 해저 터널로 해서 연결되거든요. 안 가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한번 꼭 가보세요. 그 지하 해저 터널이라니까 누가 지나가는데 고기가 없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 수족관이 아니라고 아쿠아리움이 아닌데 바다 밑이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거가대교가 이렇게 놓여지면서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제 아미 사업이 시작된 것 같아요. 어, 그전에는 어떻게 갔냐면 마산을 통해서 고성을 통해서 감이 2시간, 최소 2시간 반, 3시간이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근데 이 다리가 노임으로 해서 시간이 얼마로 줄었다고요? 50분으로 줄은 거예요. 물 통행료 있죠. 좀 더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10,000원을 내고 다니거든요. 경차는 5,000원. 주말에는 20% 할인이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거가대교가 보면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제 후원을 하러 가는데 갈 때마다 굉장히 좀 이렇게 매번 가는데도 설레이고 대단하다 생각되는 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누군가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간절히 이걸 원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만들어진 거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발견한 것들 아니 만들어낸 것들이 결국엔 누군가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꿈, 누군가의 저 거가대교를 놓고 싶다는 꿈이 있었듯이 저도 꿈이 있어서 서울 올라갔거든요. 그 꿈이 여기 제가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제가 이제 대학교 학기 중에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분야를 제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짧은 한 달의 경험을 갖고 제가 서울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모든 게좀 서울이 좀 집약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가서 컴퓨터 그래픽을 제대로 해보겠다 해가지고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홀홀단신 푸른 꿈을 갔는데 여기 애플마크 다 아시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애플이라는 회사인데 제가 컴퓨터 그래픽을 배운 그 여기도 있지만 노트북도 있지만 맥킨토시라고 처음에 맥킨토시라는 컴퓨터를 통해서 이 디자인 작업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제가 스티브 잡스랑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제가 실무 일을 하면서 아주 운이 좋게 이렇게 밑에 있는 책들이 제가 쓴 책들입니다. 컴퓨터 그래픽 쪽에서도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썼던 프로그램인데 제가 거기 이제 저자가 되어서 책을 출간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 하려면 또 시간이 기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999년도에 책이 나왔잖아요. 제가 1992년도에 서울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쭉쭉쭉 해가지고 책이 이제 꽤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 책은 절판입니다. 왜? 컴퓨터는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 전 버전은 이렇게 절판이 되거나 사람이 잘 안 쓰죠. 우리가 갤럭시도 폰이 버전이 있듯이 프로그램 컴퓨터라는 그 기기 자체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때문에 어, 절판이 되지만 아직도 저기 뭐 일러스트 필상이나 이런 것들은 중고 시장에 중고책 시장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도 제가 인쇄라는 개념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서울에서 있을 동안은 이 책만 썼던 건 아닙니다. 제가 디자인 일을 하면서 옆에 이렇게 일종의 이제 책도 쓰고 그래서 저는 보통 직장을 가면 꾸준히 다니는 게 아니라 책 쓸 때는 그만두고 안 쓸 때는 다시 들어가고 근데 되게 뭐 어떤 자신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였어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내가 또 회사 다니고 싶을 때 회사 다니고 그렇게 다녔더라고 제가 보니까 뭐 아무런 어떤 학연이나 지연을 통해서 취업을 했던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좋은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 이게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다 보니까 서울대에서 강의 요청이 와서 서울대 강의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 보면 진짜 촌아이가 대학 졸업한 촌아이가 꿈을 향해서만 올라갔는데 저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저런 상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그때 놀란 게 아니라 아메이 안에서 아메이를 배워보면서 제가 제 자신의 정체성이라든가 내 자아 개념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과정을 제가
건너왔는데 결국은 이것들이 작은 작은 점들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암의 일을 하는 ABO고요. 웰리스 헬스 앤 웰리스 코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상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하고 제가 생각을 깊이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이지만 한 1분만이요. 나의 그냥 과거를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다 알 수 있잖아. 뭐 해왔고 어떤 시기에 결혼했고 뭐 아이를 낳고 내가 어떤 일 다 과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미래인 거지.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과거에 대한 게 정리가 돼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스티브 잡스가 한 이제 연설이 있는데 동영상이 잠깐 나올 거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리듬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t was impossible to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when I was in college, but it was very, very clear looking backwards 10 years later. Again,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You can only connect them looking backwards. So you have to trust that the dots will somehow connect in your future. You have to trust in something, your gut, destiny, life, karma, whatever, because believing that the dots will connect down the road will give you the confidence to follow your heart, even when it leads you off the well-worn path. And that will make all the difference. 이해가 되셨나요? 내 과거는 점을 찍을 수가 있어. 근데 앞으로 미래는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러면 그 미래를 내가 상상하면서 지금 현재를 내가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내 마음에 해보진 않지만 내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다든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든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정해놓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하다 보면 그 현실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왜 상상이 현실이 된다? 내 생각이 현실이 된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게 양자역학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제가 이 연설문이 긴데 이 부분을 읽을 때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어떤 도전이나 사업이나 내가 안 해본 걸 새롭게 하는, 시도하는 이 행위가 결국 나의 어떤 모습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명확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한마디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진짜 뭐야를 찾아내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저도 이제 처음에 회사죠. 제가 디자인 팀장으로 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어디를 와보라 해서 왔더니 거기가 부산 초량 ABC 센터였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오라 해서 갔던 거였거든요. 갔는데 거기서 정준하 스폰서님, 우리 스폰서님 처음 뵌 거예요. 처음 뵀는데 자기 오늘 강의하니까 잘 들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 번을 만나도 만난 거니까. 근데 갔는데 딱 중간에 이렇게 사람을 넣어놓고 딱 바리케이트를 쫙 사람을 이렇게 쳐서 잘 들어보라고. 근데 그래서 그 강의를 처음 들었었고 어머니랑 같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표현이 하면 이건 하느님 사업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예 그냥 그렇지 제가 뭐 할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스폰서님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떠냐고 이게 들어보니까 이 플랜이 어떠냐 물어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굉장히 이상적인 일인데 이걸 거저 주는 건 아닐 거지 않느냐. 여기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책을 써봤잖아요. 책을 쓰면 시간과 노력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100% 제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다. 이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알아보는 거는 제가 뭐 꺼려할 게 없고 그리고 알아보다가 제 마음에 안 들거나 제가 생각하는 거 다르면 그만둘 배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포를 합니다. 제가 이거 알아보는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종교관이 하나라도 걸리는 거 있으면 저 안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다리를 2년 동안 두들긴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퇴근 후에 2시간, 뭐 주말 우리 CLC 같은 게 있을 때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전체 시스템 펑션, 큰 펑션까지 해서 전체 시스템을 봐야 된다고 교육 사업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미팅을 크고 작은 걸 다 제가 이렇게 섭렵을 합니다. 스폰서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그래 이 일은 뭐 제품은 워낙 좋으니까 안 쓸 이유가 없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안 할 이유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여기 미팅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쩌면 만약에를 위한 내 미래의 준비가 될까?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는 노후 준비 때문에 시작했어요. 음.
그때 제가 이 일을 제 디자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봉도 괜찮았고 그 당시 내가 현직에서는 괜찮았는데 여기서 자꾸 미래 노후를 이야기하니까 만약에 내가 일을 그만두면 이라는 생각을 계속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팅장에 오니까 이런 단어들이 키워드들이 막 이렇게 들려오는 거죠. 리드님들은 처음 왔을 때 생각해보 이런 말들 중에서 어떤 게 자기를 자극시켰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음,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미팅을 듣거나 우리가 미팅에 참여할 때 나한테 자극을 주는 어떤 키워드, 메시지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미팅에 계속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개념들을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봤더니 저녁에 저는 퇴근을 하고 왔으니까 남성 리더님들이 너무 많았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때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가지고 막 듣고 이랬거든요. 그걸 보면서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삶에 대한 자세를 이 리더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자세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 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이지만 그 자세를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달라지겠죠. 아, 그래서 당신이 거기서 이제 OM에서 이렇게 많은 성공자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각자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성공 스토리지만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많은 실패와 실수와 어떤 힘듦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겨낸 사람들이 성공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는 성공 스토리를 쓰고 있다. 이 시간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알아봤을 때 이 일이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인가? 그럼 내 꿈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리더님들. 내 꿈이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분명하게 찾았다면 그 다음은 굉장히 쉬워요. 사실 그게 저는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저희 그 자신의 꿈을 찾아보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의미롭고 가치로운 일인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게 제가 이 일을 선택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창립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사랑하는 일로 실패하기는 어렵다. 제가 이거 왜 하고 나왔느냐면 저는 제 인생에 이 스피닝이라는 게 없었고요. 아예 생각도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웰니스 코치를 도전하고 하면서 이 하나의 솔루션이 제 인생을 굉장히 풍요롭게 바꿔놨거든요. 정말 재밌어요. 재밌어서 홀딱 빠져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기회가 또 생기기도 하고 일단 건강적인 측면에서 제가 그러면 1박 2일 동안 한 1,500km를 달리고 온 거거든요. 그중에서 50km를 스피닝을 했고 그 다리 약간 뭉치긴 해요, 앞이. 근데 제가 쓰러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밤 12시 넘어서 부산에 도착했는데 어 그냥 그러면서도 제가 한 번도 졸지 않았고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컨디션이 좋아요. 이제 사업하시면서도 다 느끼시겠지만 오늘 나의 하루의 기분이 나의 컨디션 상태가 나의 사업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25인치 라이드를 통해서 웰리스 코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지를 배웠고 또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님들 어, 뭐 사업자분들은 거의 라이드가 있겠지만 지금 아메이가 가져가는 방향성 자체가 헬스 앤 웰리스 시장을 주도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굉장히 큰 비전을 갖고 가기 때문에 리더님들이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이걸 우리 라이드 파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라이드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퀸을 판매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퀸을 처음 구매했을 때 PB 뜨고 그다음 PB 안 뜨잖아요. 근데 왜 퀸 미팅 하세요?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라이드도 똑같다는 거죠. 이번에 윌리스 코치 상기에서 최고 연령자가 70대가 지원을 해서 된 거예요. 가장 어린 친구가 19살. 10대부터 70대까지가 다 즐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거였고 그때 잠깐 따끈따끈한 뉴스니까 이 20번째 라이드를 사업 툴로 전달을 해서 에메랄드 된 분이 나와서 스피치를 하셨고 다이아몬드 되신 분이 스피치를 하셨고 100대 이상 전달한 더블 다이아몬드 리듬이 나오셔서 스피치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는 아이들을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왜 운동을 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왜 운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아이템들이 많지만 이걸 가지고 사업에 접근하는 접근성이라든가 방향을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딱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과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 제품을 왜 써야 되는지부터 시작하지만, 근데 그런 개념 정리들을 먼저 해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성장 발전이라는 거는 어떤 의식적인 것도 있지만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내가 여유롭고 풍요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성장 발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보니까 계속 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살 거야? 이게 과거는 이제 지나왔으니까 바꿀 수가 없어.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 살 건지를 계속 여기서 사업을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 나올 자료들은 이번에 본사에서 디지털 STP에서 자료를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44페이지인데 한 페이지 다 구겨 넣어놨더라고요. 그거 좀 어려워 보기가. 그래도 이제 간단 개념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너무 오래 살더라고요. 저도 제가 노후 준비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저 주변 너무 오래 사시는 거예요. 나도 오래 살겠네? 근데 내가 나이 들어서까지 나의 삶을 영위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면 지금 갖고 있는 수단으로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갖고 있는 수단을 어떻게 바꿔보느냐 아니면 아예 다른 걸 보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미를 만났거든요. 어머니는 알고 계셔서 제가 그 시기에 계속 뭔가를 찾기 위해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터넷 사업을 해볼까? 아니면 제가 나와서 따로 디자인 회사를 차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걸 아셨어요.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이 기회를 어머니가 아신 거죠. 느끼시고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거였거든요. 지금 주변에 초고령화란 말이 와닿습니까? 와닿죠. 와닿습니다. 저도 2017년도인가 저희 그런 정부에서 하는 세미나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팀 전체. 초고령화 시대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성장 초고령화 시대. 그래서 각계 교수들이 한 8개 부처에서 나와가지고 발표하는 데 갔었거든요. 그때 가셨던 분들 여기도 계신데 근데 대안이 없더라고요. 대안이 없어. 그러니까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질문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때 초고령화 이야기를 하는데 인구 절벽이라는 책 읽어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도시가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어디라고요? 부산. 맞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국가가 어디다? 대한민국. 초고령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속도가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에서 뭐 일본을 우리가 따라간다고도 하지만 일본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아메이도 예전 같지 않던가 연령대가 너무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인구 문제가 결국에는 경제 문제가 연결된다는 그 인구 절벽이 정확하게 그 통계치가 맞아 떨어져 간다는 게 좀 겁나긴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120세 시대까지 어, 예측을 한다. 그다음 평균 수명은 늘어났어. 평균이 통계청 83.6세고요. 근데 늘어나면 내가 생활을 할 기간이 늘어지는데 일을 할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거지. 이게 딜레마지 않아요? 그죠? 근로 희망 연령은 72세까지나 하고 싶은데 평균 퇴직 나이가 49.3세다. 뭐 은행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39살부터 명패를 받는다고. 어. 그리고 우리가 소득이 없는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게 굉장히 삶의 질을 좌우한다라는 게 지금의 어떤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직장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합니다. 뭐 또 다양한 투자를 하죠. 근데 밑에 있는 투자를 하려면 사실은 시드머니도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장인을 일을 하면서 자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시드머니를 만드는 게 사실 쉽지는 않고 어떤 대대로 자산가들이 대대로 잘 사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일반 평범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일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일이란 오직 노동자를 자유, 보상, 인정, 희망으로 이끌 때만 좋은 것이다. 저 개념이 없으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립자가 생각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재정적, 영적, 심리적으로 만족스럽지 않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그 일을 그만두고 만족할 만한 일을 찾아봐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여기서는 설명을 되게 이제 고상하게 해놨지만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간다는 분들도 있고,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진짜 내가 하는 일을 아침마다 일어나서 설레면서 나가는 일이 있냐는 거죠. 리듬들 있죠? 아침에 설레었습니까?
제가 어제 그 올라가서 친구한테 사업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야,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좋은 이유를 이야기해 줘. 내가 지금 되게 행복해. 좋아. 왜 좋냐면 난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어디 가서 즐겁고 재밌는 거 할까? 지금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고 재밌게 좋은 제품 전달하고 좋은 기회 나눈 일인데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를 고민하면서 일어나고 고민하면서 잠이 든다. 이런 삶이 난 너무 좋아. 만약에 아미를 몰랐다면 나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아미를 시작하기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내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가, 어떤 성공자가 될 것인가를 배우는 거고, 이런 데이터 있죠. 점점 기업 수명이 줄어들어요. 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없어지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맞죠? 더구나 지금 AI, 대화형 AI, 딥러닝 AI 해가지고 대체하는, AI가 일자리를 많이 대체하죠. 그럼 인간들은 되게 불안하잖아요. 챗 GPT를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희망이 없다면 이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챗 GPT나 자율주행 비대면 탈세계 인구 변화 수명 연장 무인화 개인 맞춤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디지털 기반 위에서 가능한 거예요. 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빅데이터가 지금 옛날에 쌀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쌀이 빅데이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개념들이 잘 모르는데 하면 스폰서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외면할 게 아니라 내가 모른다는 거는 내가 지금 시대 흐름에 타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비난하거나 뭐 그렇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챗 GPT가 나왔는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 챗 GPT는 단 5일 만에 100만, 100만이 막 뷰어가 생길 정도로 그런 아주 뭐 폭발적이다, 좀 파괴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잠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 굉장히 변화 빠른 시대에 있다라는 거고요. 이 그림 어떤 느낌 드나요? 누가 그렸을까요? 화가가 그림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챗 GPT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수상 1등을 한 거예요. 자, 챗GPT는 뭐냐면 대화형 인공지능이거든요. 내가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데 그 답의 근거가 어디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근거를 해서 답을 해줍니다. 어. 그래서 이런 거죠. 이런 소스를 질문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기 있는 뭐 여성들이 있고 뭐 미래를 향한 뭐 좀 몽환적인 뭐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을 이제 이 제목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고 보니까 디자인도 챗GPT하고요. 챗GPT가 소설도 써요. 그 트렌드 코리아를 보면 그 김남도 교수님 그러시잖아요. 초고를 했는데 챗GPT한테 돌려봤대. 훨씬 시간을 단축시킨 거예요. 물론 오류는 있어. 그래서 그 오류를 잡아내면 됐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냥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한 데이터라는 거죠. 기업들은 이걸 긍정적으로 활용해서 적용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 그 뭐 챗봇 같은 거 있죠. 챗톡에 우리 아메이도 사이트 들어가면 챗봇이 있잖아요. 질문하면 이게 단답형이지만 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프리워시가 어떤 제품이야 하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링크시켜 준다든가 우리 생활 속에 다 들어와 있는데 내가 관심 있게 안 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챗GPT나 뭐 드론이나 너무 잘 아시고 지금 키오스크라든가 기계가 대신하는 로봇이 대신하는 일들이 뭐 계속 그렇게 될 거라는 거지. 지금 어찌 보면 이런 시장은 예측 가능한 시장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불과 10년 전에는 이런 세상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도 우리가 10년 후에 사라질지 이런 거 봤던 것 같은데 이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 보니까 또 이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또 대두되고 있는데요. 향후 10년간 사라질 것 같은 10대 직업군. 대학 교수님도 계시네요. 학원 강사님. 뭐 이렇게 또 주목받을 10대 직군. 그러니까 없어질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앞으로 가능한 것도 긍정적인 면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0세 시대에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현실 점검할 때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기존 세대는 이렇게 30살까지 이제 일단 30대, 60대까지 벌었어요. 생산을 하고 노후를 60에서 80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뭐 우리가 심플하게 30대까지 그냥 공부했다 치고 퇴직 시점이 굉장히 짧아졌죠. 빨라졌잖아요. 근데 인생의 무소득 기간이 너무 길어진 거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누가 한다? 개인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직장이 나라가 정부가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노후에 내가 적정한 생활비를 계산해 봤더니 필요한 건 369만 원인데 그것도 한 52.5% 정도밖에 준비를 못했고 실제로는 한 251만 원 최소 생활비가 251만 원 정도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거를 재밌게 누군가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리더님들. 계산을 했는데 자, 40에서 60세까지 내가 안 쓰고 다 모은 돈을 가지고 60부터 100세까지 40년을 살야 되는 거야. 20년 벌어서 40년을 살아야 돼. 그래서 나누기를 해봤더니 내가 300만 원이 필요하면 14억 4천이 필요하고요. 내가 500만 원이 필요하면 24억이 필요하대. 24억을 모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40년 쓰기 위해서. 어마어마하죠. 1,000만 원 쓰려면 나 월천택 되고 싶은데 월천만 쓰려면 48억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계산해보기 싫어해요. 왜? 일단 좀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안 보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본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이런 걸 배우면서 남편한테 당신 언제까지 일할 수 있어? 하고 물어봤다가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하니까 기분 나쁘대요. 사실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 아까 그 소화해 보신 리더님한테도 제가 그렇게 잘 회사 남편이 잘 다니고 있는데 그 남편이 제 친구거든요. 제가 중매를 해가지고 중매 아닌 중매를 해서 둘이 결혼해서 하니까 애프터 서비스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메이로. 그래서 제가 어, 그래 친구야 남편이 어느 날 회사가 갑자기 그만둘 수 있죠. 회사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문을 닫아. 그러면 너 얼마나 버틸 수 있어 하니까 처음에는 한 6개월 하더니 아니 3개월 하더니 한 달도 안 되겠는데 왜? 저금 해놓은 거 없나 하니까 저금해놓은 거와 별개로 매달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이 있는 거예요. 보험료, 뭐 생활 이런 것들이 당장 안 들어오면 생각해보니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 후문으로 제가 그 이야기 했을 때 되게 기분이 나빴대요. 저 가고 난데 이제 욕을 했대. 잘 사고 있는데 왜 저러지? 그러니까 병원 한 대 제가 돌멩이를 탁 떨어뜨리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까지 쉬웠을까요? 안 쉬웠어요. 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망설였거든요. 왜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관계를 생각하니까.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너도 잘 돼야 되니까 같이 잘 돼야 되니까 이거 꼭 알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지금 같이 제가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한 일이죠. 그래서 리더님들 용기 내십시오. 그래서 뭐 이런 데 서치해 보니까 노후 생활 가장 중요한 걸 봤더니 건강과 경제력이더라. 근데 경제력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더라. 그 다 인정하시잖아요. 대놓고 이렇게 말을 안 할 뿐이지 속으로는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좀 더 여유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력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되고 신문 자료인데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괜찮을까? 고소득자들은? 그렇게 해봤더니 뭐다 아까 회사가 그죠 여기 보면 퇴직 후에 재취업 가능성이 잘 안 될 것 같다 64%예요. 생각이 없다는 8.2%. 그다음에 이렇게 은퇴 자산 준비 정도를 봤더니 한 반절반 정도 50에서 70%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38.5%밖에 안 되고 100% 이상이 2.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무엇이 문제다? 어, 소득 절벽이 문제라는 거지. 고소득자라 해서 지금 현재 고소득자이지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소득이 끊어진 날이 온다라는 걸 인정을 하자. 그래서 시대 여대가 어떻게 변한지에 대해서 트렌드를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를 좀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뭐 분초사회, 호모프롬포트, 뭐 디토 소비, 육각형 인간, 돌봄 경제, 도파민, 버라이티 가격, 리퀴드 폴리탄 이런 것들이요. 여기가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에서 만든 거잖아요. 김난도 교수가.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이 아메이 일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걸 많이 인용을 하죠. 거기서 몇 가지만 하자면 분초사회. 지금 시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거예요. 시간이 희소 자원으로 인식이 되면서 시간 효율성 극도로 높이려고 하는 사회 경쟁 구도가 돼 있다. 말 그대로 시간이 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시죠? 요즘 드라마 몰아보기 뭐 핵심 요약 정리해가지고 보는 게 있다면서요. 어, 그러니까 단시간에 짧게 그러니까 지금 모든 호흡이 짧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나 이렇게 그 뭐지 쇼폼 이런 것도 쇼폼이 뭐예요? 짧은 거잖아. 핵심만 이야기해 이건 거지.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생각하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초 사회다. 그래서 가성비 옛날엔 가성비를 따지고 있는데 지금 시성비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저기 25인치 라이드 있고 우리 이제 어 리플렉스도 있고 이렇게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분초 사회를 사는 현대인들이 건강 관리하려면 옛날에는 헬스장 가야 되고 그죠? 뭐 밖에서 뛰든가 뭔가를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시간도 아깝다. 그러면 내가 집에서 홈에서 이렇게 뭘 다른 걸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보다 더 중요한 시성비다. 이걸 이제 아메이 자료다 보니까 효율적인 시간 관리에서 이렇게 우리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일 때는 저걸 어떻게 하는데 사실은 안 해봐서 이제 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케줄 관리를 굉장히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요즘도 보면 뭐 다이어리 뭐 스케줄러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동기부여 강사들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호모 프롬포트라 해서 이건 뭐냐면 인공지능에 의해 이제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인공지능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여 상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인공지능과 인간이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호모 프롬프트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지만 이제 AI가 다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어떤 활용 정점 같은 그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결정을 하는 건 인간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감성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보태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걸 이제 활용 정점이라 하는 거예요. 인간 고유의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필립 코틀러 박사님이 계신데 AI 시대는 자기 성찰, 인간에 대한 성찰과 해석력이 중요하다. 근데 최종 판단은 인간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미팅 속에서 좀 배워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필립 코틀러 박사가 했던 이야기가 아메이는 인간의 능력과 행복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인본주의의 바탕에서 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AI도 대체할 수 없다. 리더님만의 고유한 우리의 고유한 역량, 각각 리더님 잘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잖아. 그게 앞으로 돈이 된다고요, 리더님들. 내가 잘 웃어요. 잘 웃어주는 것도 돈이 되는 거예요.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친절한 것도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고 누군가에게 공감을 하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소통을 잘하는 것도 이제 돈이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니들 그거 잘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진짜요? 아, 그죠?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가치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사람들이 필요하는 것을 발견하여 질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라. 어. 그래서 지금 아메에서 이제 갖고 가는 방향성이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을 계속 이야기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사람들의 더 행복한 삶에 대한 누구보다도 끊임없이 고민하는 아메인데 이거 남녀노소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추구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여기에 정조준 돼 있다는 거 믿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건강 맞춤 시장, 맞춤형 플랫폼 시장을 저희들이 지금 개척하고 있고 선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어, 굉장히 리더님들이 앞으로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디토 소비라는 게 있어요. 디토 소비는 뭐냐면 나의 가치관과 성향이 맞는 대상을 찾아. 뭐다?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이 있을 거예요. 그죠? 유명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물건이나 의사 결정을 내가 따라가는 거. 그 디토라는 말이 뭐다? 나도 할래. 이런 거예요. 나도 저거 살래. 이런 것처럼. 그래서 선택 어려움.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했잖아요. 결정 장애가 많다 하는 것처럼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고 내가 실패하고 싫으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걸 따라하는 행위예요. 소비 행위를 디토 소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미에서는 일단 내가 건강해지면 너도 건강해질 수 있어. 그럼 우리 다 같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게 헬스 앤 웰스 플랫폼 커뮤니티라는 거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개인 맞춤 건강 솔루션. 이건 독보적이잖아요. 한국 아메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의 경쟁력으로 리더님들이 다 장착하시고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로 이제 나아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업 설명인데
좀 내용이 깊긴 하지만 그리고 이 체험 마케팅. 저희 웰리스 우주라이드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세카 밀레니얼 요즘 이게 줌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마이 웰리스 랩 앰버서더 해가지고 우리 그 맞춤형 장 건강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한국 아메이가 그냥 대표적인 인플루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이런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육각형 인간 들어보셔서 육각형 인간. 육각형 교육이 완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인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비즈니스로 봤을 때는 건강, 신체, 그다음에 정신 건강, 외적 건강, 내적 매력, 경제 자산, 미래의 비전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 사업을 보면 그게 뭐다? 아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완벽한 육각형이 되기 어렵다. 저도 육각형 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뭐다? 육각형 제품과 비즈니스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 번만 내가 이 치약을 만든다면, 내가 유산균을 만든다면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상상이 안, 앞에서 머리 아프다네요. 상상이 안 된답니다. 상상이 안 되고 엄두도 못 내죠. 아이디어도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 사업을 비즈니스를 위해서 아메이에서 굉장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만 들다 보면 와 진짜 무점포 무자본 내 돈 한 푼 안 들였는데 이런 서비스를 받고 이런 지원을 받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일반 일을 하려도 뭐 제가 뭐 프랜차이즈 하나 해도 기본 요즘은 3억 5억 들어야 되잖아요. 최소 작게 하더라도. 근데 우리 그런 자본금 투자 안 하고 한 일인데 단지 물론 돈보다 더 귀중한 나의 생명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치롭게 결국에는 생산성으로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제가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필드에서 할 때. 나는 못 믿어도 좋은데 아미는 믿어라. 나는 실수할 수 있는데 아미는 실수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집안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육각형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미가 갖고 있는 그 트렌드 코리에서 나왔지만 돌봄 경제라는 게 있어요. 돌봄 경제. 우리가 엄마도 엄마가 필요하다. 맞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약한 사람들,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 관계적으로 약한 사람들 서로가 서로 돌봐야 된다. 그래서 돌봄이라는 것은 아이를 돌보는 것, 어려운 사람 보살핀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케어한다. 이런 개념으로 아메이와 연결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메이의 돌봄 경제는 책임감과 영향력보다 우리 같이 잘해보자. 같이 잘 살아보자.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해보자라는 그런 그다음 지속적인 보험과 전달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회라는 게 이 돌봄 경제와 맞닿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파민이라는 것도 있어요. 오늘 이 아래에 있는 이 저기 남자분 이게 60대거든요. 66세인가 그런데 이번에 웰상기 왔더라고요. 그 아카데미에 다들 막 사진 찍으려고 이분 TV도 나왔거든요. 이 실제로 공영 방송에서 다큐멘터리 해가지고 건강을 어떻게 해서 60대에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느냐. 25인트 라이딩만 했대. 해가지고 지금 저 배가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하면 돼요. 안 하니까 없는 거지. 하면 돼. 겁내지 말고. 아미에나에서 도전하는 거는 절대 손해 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 라이드라든가 여기 이분은 할머니가 20번째 라이드를 그냥 손주가 이렇게 갖다 놨는데 혼자서 탔대요. 집에서 이렇게 보행기 잡고 돌아다니시는데 이거 해가지고 근력이 키워지니까 보행기를 버리고 지팡이를 버리고 걸어 다니신다. 실제로 동영상이 그때 방영됐던 걸 제가 캡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은 그게 맞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내가 직접 해보는 비즈니스잖아요. 저희 아메이 비즈니스가. 그래서 직접 해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근데 도파민이라는 거는 즐겁고 재밌고 신나고 우리가 막 신날 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럼 내가 어떻게 즐거울까 재밌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한번 만들어 봐라라는 거죠. 이 이야기도 많이 아시겠지만 변하지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이 아메이가 진짜 그렇게 할 만한 회사인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아메이는 지금 65년을 가고 있고 유틸라이트는 90년째가 됩니다. 올해가 1934년에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업 앞에서 보신 자료 주면 기업들의 예상 평균 수명이 약 20년인데 우리는 이미 65년이면 3배를 지나왔고 앞으로 100년까지도 지금 이미 우리가 먹거리를 다 준비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아마 인류가 망하기까지는
계속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메이 창립한 이 리치와 제이 창립자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더 풍요롭고 더 건강한 삶을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다음에 시장을 선도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 아메이 같은 경우는 상생 굉장히 많이 화두되고 있는데요. 상생 전략으로 한국 사회에 재투자하면서 한국에 있는 좋은 제품들을 역으로 수출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마 알게 되면 굉장히 감동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한마디로 Helping People Live Better, Healthier Lives 해가지고 사람들의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돕는 것이 아메이 존재 이유예요. 아메이 존재 이유가 이거랍니다.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리더님들 각자 존재 이유 있지 않아요. 나 이지인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살고 있을까? 각자 한번 존재 이유처럼 아메의 존재 이유가 이거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가치 있고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이 기업 이념을 가지고 또 성취, 파트너십, 정직과 신뢰, 책임감, 개인 가치 존중, 자유기업가 정신이라는 철학 6가지 가치를 가지고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세계 60년간 이어온 기업 철학,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의 아메이가 되다. 이거는 그냥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절대 팩트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면 되고 전 세계 생산 및 물류지가 있습니다. 포브스지 선정 100대 기업에 들어가 있고요. 100대 기업 4기업이에요. 저희는 법인이 아니거든요.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 그다음에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진출해 있는데 한 군데도 철수한 데가 없다. 어, 싱가포르에서는 18년 동안 적자였는데 철수하지 않았대요. 18년 지났어야 흑자로 돌아서 그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저희의 믿음을 한 명의 리더라도 한 명의 사업가라도 있으면 저희들은 철수하지 않겠다라는 그 원칙을 지키고 있고 전 세계 아메 임원수는 14,000명이고 아메 우리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3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 아메가 한국 아메 88년에 들어와가지고 법이나 작업을 거쳐 91년에 정식 출범을 했는데 지금 현재 14개의 ABC 센터와 함께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아요. 미국이 그 넓은 땅이 2개밖에 없대요. ABC 센터가. 그래서 거기는 이미 물류나 인터넷이 활발해져 있으니까 그게 잘 돼 있는 거지. 그게 진짜 무점포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끔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건강식품부터 뷰티 리뷰까지 700여 개의 제품을 직접 생산합니다. 제품은 말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전 세계 이제 여기부터 first, the only, the best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맞춤형 우리 그 마이랩도 그렇고 맞춤형 건강 시장도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이라는 거지. 선두라는 거지. 선점을 한다라는 거, 이 시장을. 선점한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시죠? 그리고 세계 유일의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어. 없어요. 딴 데 없어요. 다 뒤져봐도 없어요. 거기서 생산되는 걸 가지고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 베스트 사이언스, 그죠? 베스트 뭐였지? 내추럴 최고의 자연에서 최고의 최고의 과학으로 만든다는 이제 그런 걸 지금 유지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생산 농장, R&D 농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연구와 특허에서는 그냥 타고 독보적인 것 같아요. 저기 오른쪽에 보면 인물 사진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아메 직원이 아니고 사회 자문위원단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이 연구와 이걸 다 검수를 받는 거예요. 저기서 보면 중간에 오른쪽에 보면 권호란 교수님 계시죠? 권호란 교수님은 한국 유틸라이트와 함께 계속 거기에 관련 유틸라이트에 관련된 논문이 7개나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같이 우리 웰스 랩이나 그로잉 랩을 같이 그롬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시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맞춤형이 가능한 이유가 양질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 아메이 ABO들이 탐내는 회사가 많다는 거 아세요, 리더님들? 좋은 걸 만들었어. 근데 이걸 알려야 되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걸 전달할 사람 집단 지성이 필요한 거예요. 아미 ABD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만큼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 자부심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연구 활동 이런 게 있고요. 또 정부와 함께 아까 조금 전에 NQ 아이들 건강을 위한 이런 수상도 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한 번도 끝난 게 아니라 이걸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아티스트들이 아까 유인원 농장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가지고 스킨 뉴트리션, 비건 화장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식물성. 그리고 글리스트라든가 GNH, 우리 바디 케어, 퍼스널 케어 제품들도 너무 좋죠. 계속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어제 갔던 이제 오클 갔다 했잖아요. 그 운동센터에 우리 바디워시랑 샴푸가 있는 거예요. 핸드숍도 있는 거예요. 아메이에서 크루들이니까 아메이 제품을 곳곳에 놨더니 너무 감동인 거예요. 거기 가서 너무 또 감동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미 제품을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리더님들.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는 마트에서 안 팔잖아. 마트에서 볼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생소한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정보를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일을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구체적인 일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메이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제일 놀랐던 게 모든 게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게 되게 놀랐어요. 치약도 하나, 샴푸도 하나, 정수기도 하나, 청정 왜 하나만 하냐고 했더니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최고 좋은 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더라고. 맞는 말인데 기업이 그렇게 해서 이익이 남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좋은 걸 더 좋게. 우리 이번에 나오는 퀸티아에도 뭐죠? 굿에서 그레이트로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가는 그런 연구와 개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리더님들이 해달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공짜로 우리가 받아서 귀한 줄 모르는 것 같은데 너무 대단한 제품들. 그리고 이제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개념이어서 제가 한 장 넣었는데 아메이는 환경 헌장이라고 스스로 정해놓고 이걸 지켜가는 기업입니다. 아메이는 지구의 한정된 자원과 환경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업과 개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믿는다. 아메이는 전 세계에서 300만 명의 디스트리뷰터, 지금 ABO죠. 이루어진 독자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유수한 소비자 제조업체로서 건전한 환경 보호 활동의 추진에 대한 자기의 책무와 역할을 인식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환경 운동가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환경 지킴이기도 하고 당장 우리 세대만 내보고 하는 것보다 리더님들 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사실은 이 미래 준비해 놓는 거잖아요. 그 일에 우리가 유통하고 광고하는 이 제품들이 전혀 자연과 사람과 동물에게 해가 되지 않겠다라는 그 철학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뭐 콜라나 예를 들어서 뭐 탄산음 있잖아요. 몸에 안 좋은 거, 뭐 담배나 술 이런 거 안 팔잖아요. 누가 돈이든 가져와서도 그걸 취급을 안 합니다. 그걸 계속 시켜가고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상생제의 온폰, 우리 온폰 제품 이야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온폰 제품으로 저기 오른쪽에 보면 두 분 중간에 보면 역으로 21개 기업이 16개국에 진출해서 누적 7,80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K-뷰티 유명하잖아요. 그죠? K-뷰티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K-뷰티 연구소가 어디 있다? 한국에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강, 매력, 경제 자산을 계속 가꾸어 가고 발전하면서 더 좋은 모습 살 수 있다라는 게 아메이 제안한 가치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일단은 좋은 삶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리더님들? 일단은 뭐니 뭐니 해도 건강해야 돼요.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말 맞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있고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건강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그다음에 식이 습관, 운동 습관을 배워내고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요즘 A7075 하면 리더의 생활 습관 성형이란 말을 하잖아요. 성형은 뭐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개선이 아니고 바꿔서 그게 지속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죠? 콧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 내려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딱 예쁘게 딱 나한테 어울리게 딱 해놓고 그렇게 해서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려면 성형을 하려면 고통스럽잖아.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해서 한 번에 어떤 피나는 노력이나 대가시불이 있어야 된다. 내 삶에도 내 삶을 어떻게 성형할까? 그걸 조금 좀 이서빌리티한 말로 하면 내 삶을 어떻게 디자인할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이 웰리스라든가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걸 많이 지금 만족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렇거든요. 노화와 노쇠의 차이를 아십니까? 노화는 자연적으로 늙어가는 건데 노쇠는 뭐다? 노화되면서 병이 드는 거. 그래서 우리 이걸 이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우리 헬스앤 웰리스 플랫폼의 솔루션인 웰리스 랩이나 그다음에 그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것들이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예방하는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님들이 이걸 가지고 소비자한테 전달할 때도 조그만 개념 설명을 잘 하시면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이어트 이야기할 때 20포인트 라이드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식품 100만 원치 먹는 것보다 나 물부터 넣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정숙이. 물의 중요성을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 이해한 만큼 하지만 그 베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근원적인 근본적인 것을 좀 이해를 하고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건강하고 밝고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서로 정석 이제 공유하는 이런 문화들 아메이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강의할 때 고개 끄덕끄덕 해주는 것도 문화고요. 우리 만나면 하이파이브 하고 예뻐요, 멋있어요 하는 말을 아메이들은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너무 멋져요, 너무 예뻐요. 칭찬의 문화. 아메이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를 소득을 위해서는 뭐다? 지속적인 소득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고 또 그 외에도 특별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상소 이런 아메이 사업만의 소득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그럼 다른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어? 이걸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소득을 설계할 수 있는데 저희 구조가 일반 경로하고 좀 다르죠. 일반 유통 경로는 제조, 도매, 소매, 소비자로 가는데 한국 아메이는 AB와 직접 거래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중간에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매상을 하란 말이 아니고 우리가 광고하고 유통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광고하는 역할을 하는 게 ABO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자 입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부정 광고의 힘을 믿지 않았다면 네트워크 사업을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그거 한 문장 보면서 와 맞네. 이게 부정 광고가 성공할 거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네트워크 사업을 했을까? 이 사람한테 좋은 거 줬는데 이 사람이 내가 좋은데 말 안 할 거라고 믿었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좋은 거 좋다 이야기할 수 있고 나쁜 걸 나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비즈니스 이제 수익 같은 것들은 좀 자세히 나중에 해보시면 돼요. 아메이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소비자, 저희 소비자 맞죠? 동시에 뭐다? 소유할 수 있는 사업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비자인데 사업자다. 어.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플랫폼들을 중간에서 연결하고 공유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거고요. 친환경적인 제품, 안전한 제품, 필요한 제품들을 이렇게 유통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뭐다? 요런 소비자와 아메이 제품 필요한 사람 연결시키는 플랫폼을 하는 사람이 ABO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그냥 아메이는 한마디로 내가 플랫폼을 소유하는 일입니다. 빌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걸 얼마만큼 크게 원하냐에 따라서 파일을 키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누구와 이 제품을 누구와 연결시킬 것인지를 고민하고 궁리하고 내가 이 기회를 어떤 사람에게 연결해서 그 사람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건가를 연결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많죠. 카다로그 딱 펼쳐보면 저희 쫙 있어요. 영양건강 파이프, 웰리스 파이프, 뷰티, 퍼스널 케어, 홈리빙, 원폼. 계속 이 파이프라인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우리가 그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 확신 들 때까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말로 들어서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창업 비용 2,000원입니다. 마음에 드시죠, 가격? 아, 그래서 그냥 소비자의 어떤 광고 유통 비용이 80%를 우리가 보너스 형태로 나눠주는 일이다. 이런 모델들 대신에 우리가 모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뻐져야 되고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에너지 넘쳐야 됩니다, 리더님들. 이렇게 막 우울한 모습으로 가서는 절대 일이 안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개념을 생각하면 우리는 프로슈머다. 소비자의 동시에 생산을 한다. 내가 좋아서 썼는데 이게 좋아서 너무 좋으니까 알리다 보니까 나한테 소득으로 오더라. 어떻게 그렇게 되지? 퀘스천을 가지고 이제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는 사업자는 극대화된 의미의 프로슈머다. 자, 우리 제품은 검증된 품질의 좋은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저렴하게 35%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면서 집에서 배달받을 수 있어요. 편리해요. 6만 원 이상 무료 택배고요. 그다음에 100% 만족 보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품질의 하자가 아니라 내가 기분상 안 좋아. 치약 썼는데 뭐 별로 뭐 그냥 싫다 하더라도 반품을 다 받아줘요. 이거 꼭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 유통 마진을 캐시백 현금 형태로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업의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일이다? 요 한 장 마지막 장 하고 넘길게요. 그러면 암에 있는 그 행동, 뭐 어떤 행동을 하는 거냐 했을 때 이거예요. 마트를 바꾸는데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금맥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모든 전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하는 게 아메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같이 이런 걸 전달할 사업자를 찾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 마트와 아메이 마트를 철저하게 비교해 보십시오. 나한테 유리한가? 어떻게 유리한가?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내 집에 있는 제품 중에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제품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생필품 바꾸기다. 이 기회가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제 이거를 그냥 소비자로 내가 생각할 수도 있고 사업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을 할 만한가를 생각하기 전에 일단 내가 이 회사나 제품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미팅을 통해서 우리 시스템 안에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서 애용 소비자가 되고 써보고 좋으면 주변에 알리죠. 그러면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은 뭐다? 구정 광고를 하는 거다. 자, 요것도 우리가 수입의 공정성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뒤에 차트가 많긴 한데 사실은 100장이 넘어요. 예, 왜냐면 그 전에 했을 때 한 70, 80장 정도 했는데 이번에 본사 디지털 STP 자료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도 리듬한테 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다 공개된 거거든요. 처음에 아메이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사업 설명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 본사 직원이 했대요. 본사 직원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사 직원이 이 개념을 미국에서 배워가지고 했대요. 그래서 지금 백투더 베이직에서 우리가 다시 원년이라 생각하죠. 또 비전 보너스가 나왔잖아요. 원년이 사업의 원년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아메에서 본사에서 할 수 있는 거 지금 다 아는 것 같아요. 리듬들이 자료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본사 자료 다 활용하시면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의 확신과 내가 이 사업에 대한 열정과 또 이 사업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보겠다는 용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멋진 아메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용기 내어서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